반갑습니다. 인생성형가 정인기입니다. 롯데 신화를 쓴 신격호 올해 1월 29일에 돌아가셨죠. 향년 99세. 한 세기를 거의 살다간 신격호 롯데 신화 창조자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5대 그룹에 들어가는데 제가 지금 여기 사는 아파트에 한 5, 600세대 될 겁니다. 여기에서 5등 안에 이 재산적으로 든다는 게 경제적 성공을 500명 중에 5등 안에 드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. 더 넓혀서 동에서 그리고 전주 시민이 지금 63만쯤 되는데 거기에서 5등 되는 건 더욱더 어렵죠. 아마 몇백억? 몇천억 있어야 할런가요? 말할 것도 없이 전국에서 5등 안에 든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.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성공의 개념을 경제적 측면에만 두는 건 아닙니다. 그러나 사람들이 돈 벌기를 좋아하니까 돈을 가장 관심을 가지고 벌려고 하고 또 쓰려고 하고 때로는 빌려서 사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을 먼저 다루는 겁니다. 이제 가면서 각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는 사람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. 오늘은 롯데. 그 사명은 그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. 그 연인이 샤를 롯데 또는 샤 롯데 그렇게 나오죠. 거기서 앞에 샤 혹은 샤를 떼내고 롯데. 베르테르의 연인이죠.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. 그래서 그 이루지 못한 사랑 때문에 베르테르가 자살을 하고 어떤 유명인이 자살을 하면 따라서 자살하는 것을 그래서 베르테르 효과, 요즘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. 괴테의 첫 소설에 나오는 여자 연인 롯데에서 따왔다고 하죠. 그만큼 이 와세다 대학 화공학부에서 화공학을 전공했는데 상당히 문학소년 같은 그런 사명을 지었죠. 그 이름에 그 회사의 철학이 들어있는 측면이 있잖아요. 이름에는 바람이 잔뜩 들어있습니다. 제 이름에도 정형기, 기자는 항렬, 정은 성, 형, 만사 형통하라고 그 한 글자의 오나밀레 장남 이름을 지으면서 많은 희망, 바람을 집어넣었다고 해요. 롯데에도 마찬가지죠. 그런 낭만적인 바람을 많이 집어넣었죠. 이 롯데를 일으킨 신격호는 이제 20대 20살 되는 나이던가요? 일본으로 건너갔죠. 근데 결혼을 했었습니다. 동네에서. 울산 태생인데 고등학교까지 나와서 대학은 일본에서 고학하면서 다녔습니다. 근데 일본에서 우유와 신문을 배달하는데 이 우유 배달하는 사람과 신문 배달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날이 언제냐? 눈 오는 날입니다. 비 오는 날입니다. 왜냐하면 그 옛날에는 그것을 젖지 않게, 특히 신문 같은 것은, 그래서 신문 배달했던 그런 이 친구 얘기 들어봐도 지금처럼 비닐에서 하나씩 넣어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거고, 또 비에 젖고 그러면은 막 보는 사람들이 항의 전화도 오고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을 가장 싫어했다고 하는데, 비 오는 날은 신문을 배달 제대로 하는 것도 힘들지만 시간 딱딱 맞추는 것도 힘들고 안 적게 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. 그런데 이 신격호 회장은 거기서 고학하면서 우유, 신문을 배달하면서 눈비가 오는 날도 그 우유와 신문을 제대로 배달했다는 거예요. 근데 그 모습을 딱 한 일본인이 지켜보고, 그 일본인 하나미스라는 사람인데, 하나미스라는 사람이 너 뭐 할 테냐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돈으로써 5만엔, 아주 거창한 돈이죠. 1940년대니까 그것으로 이제 사업을 하다가, 그런데 이게 이제 전쟁 끝나면서 이렇게 폭격 같은 거 당해가지고 또 망하고 또 재기하고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 사이에도 가장 중시한 건 뭐냐? 신용이죠. 자기가 고학하면서 신용을 얻어서 투자를 받았고 그 투자금을
신용을 지켜서 갚고 소비자들에게 신용을 지켜서 하나씩 하나씩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올라가는 그런 자세로 사업을 해서 신용을 생명처럼 여겼죠.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 말로 뭐 이 정치하는 친구들이 뭐 그냥 온 국민을 다 먹여 살릴 것 같이 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, 그 신용을 실천하는 것, 그것입니다. 간단한 겁니다. 사실은 원리는 성공 요인은 간단한 거라고요. 근데 말이 아니라 발로 실천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죠. 어려워서 그런 거죠. 그러니까 이 달변이 아닙니다. 마당발이 아니라고요. 실천한 신용을 목숨처럼 지킨 그런 신격고였기 때문에 그 이국 땅에서 일본 땅에서 외국인의 눈에 들어가지고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거고 그게 이 포화에 다 망가지고 그러더라도 다시 신용으로 일어서서 자기 주특기 화공 주특기를 살려서 이전에 있었어요. 껌이 다 일본에 그 껌을 여러 개 모아가지고 실험해보고 해가지고 인체에 해가 없으면서 정말 이 촉감이 좋고 그런 껌을 개발해서 일본 껌 시장의 70%를 점유하는 그런 그리고 지금도 유통업의 대가 아닙니까? 서비스업이 그 매출의 60% 이상을 점유하는 그런 유통산업의 물류산업의 대가가 되었죠. 옛날에는 제조가 중요했지만 요즘은 파는 게 중요하잖아요. 근데 이제 지금은 상점에서 파는 게 아니라 이커머스, 소셜 커머스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판다든가 아니면 온라인에서 팔아야 되는데 이게 그 점포 유통이 고정적 물류가 투자한 게 있어서 인건비가 있어서 기존 걸 쓰려다 보니까 새로운 트렌드에 적응 못한 지금 측면이 있어가지고 아주 곤욕을 많이 치르고 있죠. 뭐 몇 년 사이에 700개 되는 점포를 200개 안팎 구조조정하겠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선거를 뭐 얼마 안 앞두고 있어서 그렇지 아마 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게 될 겁니다. 그렇게 해야 사니까요. 신용을 중시했는가 하면은 입지를 또 중시했습니다. 그 롯데백화점이나 롯데슈퍼나 롯데마트 출점 최고의 그 고려사항은 뭐냐? 지역의 1번지 점유. 첫째도, 둘째도, 셋째도 1번지, 1번지, 1번지. 입지, 입지, 입지. 부동산에서는 그렇잖아요. 근데 이 유통산업을 하고 있는 롯데도 출점할 때 가장 중시한 게 입지였다고요. 되게 비슷한 물건을 살 때는 입지가 특히 중요하잖아요. 병원을 하면은 조금 뭐 산 밑에 있어도 변두리에 있어도 의사 보고 찾아가는 경향이 있지만 비슷한 물건을 팔 때는 입지가 중요하죠. 한 걸음, 한 계단이 차이가 나니까요. 그리고 일본에서 이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게 그 롯데제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본식 경영을 많이 합니다. 그러니까 현금을 중시하는 거.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용을 중시하는 거. 그 다음에 시장을 지배하는 거. 이런 일본식 경영을 매우 중요합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이 5대 재벌 중에서 서비스업을 중요시하고 물류를 주로 하는데 그래서 현금이 많다고 하죠. 돈은 많고 빚은 없고 땅도 많은 그런 부자가 롯데라고 하죠. 근데 이제 이게 일본식 그 경영, 신용, 현금, 시장을 중시하는 일본식 경영을 하다 보니까 안정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트렌드에 더 빨리, 반걸음이라도 빨리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하죠. 그리고 롯데의 특징이 CEO에게 이 권한을 잘 이양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식에게도 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어찌 보면 이 왕자의 난이 일어났잖아요. 그러니까 이 상속 빨리 정리하지 않고 분할 빨리 하지 않아서 자식들한테도 이렇게 주지 않는.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도 이게 돈 거는 사람까지 하면 부인도 뭐 셋 둔 셈이고 자녀들은 넷밖에 안 되지만은 그런데 이 부인 사이에서 갈등은 적었지만 형제는
오남 오녀의 장남인데 이 형제들과 갈등은 아주 유명하잖아요. 이 5대 재벌 중에서는 좀 심한 편이었다고 해요. 뭐 8형제였던가요? 정주영도. 그러나 이 형제들하고 이렇게 반목하고 막 몇 년간 이야기도 안 하고 왕래도 안 하고 그런 경우는 드물었거든요. 그러니까 왕자의 난도 달랐어요. 이제 LG가 이 아주 인화를 잘하고 친화를 잘한 것과 견준다면 롯데는 좀 갈등이 심했던 편인데 이 셋째 동생이던가요? 신춘호 농심이죠. 라면 진출하려니까 형이 신격호 롯데 회장이 너무 빠르다. 지금 이제 진입할 때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. 일본에서는 라면이 나왔던 거예요. 그 다음에 한국에 건너오려니까. 근데 자기 말 안 듣고 진출하니까 아주 그 격하게 분노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롯데 이 상표도 못 쓰게 하고, 뭐 그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가 수십 년간 왕래가 없었다는 것 같더라고요. 지금 살아계시던가요? 그 신춘호 씨는 이번에 돌아갔을 때 왔었는지 모르겠네요. 문상은. 아무튼 굉장히 그 갈등을 심하게 했는데, 이 갈등을 심하게 한다 하더라도 정주영 스타일 같으면 화통하게 그냥 그래. 내가 잘못했다. 그때 생각하니까, 격분했는데, 그럴 일이 아니었는데라든가, 이게 형이 그러든 동생이 그러든 이게 풀 텐데, 이게 좀 잘 안 풀리는. 그게 이제 뭐, 가풍도 있고, 기질도 있고, 성격도 있고, 이제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겠죠. 그리고 또 어떤 심신의 상은의 또 차이도 있을 것이고, 그런 건 개인차가 있어서 뭐라고 하지는 못하지만은, 이게 셋째 동생하고도 그렇고, 여동생들한테도 그렇고, 이게 좀 갈등이 있었는데, 그것도 역시 일본식 경영으로서 이게 안정을 중시하고, 일본이 이게 무의 문화 아닙니까? 우리나라는 문의 문화니까. 문의 문화는 말이 많고 뭔가 이게 좀 풀어지는 측면이 있잖아요. 적어도 죽이고 살리고는 않잖아요. 근데 무의 문화는 승복 안 하면 내치잖아요. 죽이잖아요. 그래서 이 이병철도 일본 문화를 숭상하는 측면이 있잖아요. 그리고 이 신격호도 20대 초반에 일찍 일본에 가서 그런지 이 문화 충돌을 겪었다 하더라도, 문화 충격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것에다가 그 민감한 시기에 일본 것을 덧입혀가지고 일본식 경영 방식을 중시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형제 갈등도 일으키지 않았나,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측면도 있죠. 그리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원래 이 자식들이나 형제들을 좀 시원찮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. 나는 자수성가한 사람으로서 이제 정주영과 신격호를 두는데, 신격호는 고학을 하긴 했지만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죠. 아주 간판을 이를테면 좋죠. 그런데 이제 자기가 고생하면서 공부하고 사업도 일으킨 걸 생각하면 아마 동생들이 좀 시원찮아 보였을 수 있죠. 그런다 하더라도 그것도 좀 포용적이고 수용적이면 좋은데, 아무튼 그 자기하고 통했는지, 병원도 재벌이 하는 병원이 이 삼성도 있고, 저기 아주대 병원도 있고, 그 다음에 아산병원도 있고 그러잖아요. 근데 자기하고 이 배가 정주영이 맞아서 그랬는지 평소에도 이게 아산병원을 애용했는가 보더라고요. 돌아가시기도 그렇고 장례식도 거기서 치렀던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이 뭐랄까 호불호가 따로 있죠. 그러니까 사람의 한평생을, 사람의 인품을 제가 평가하는 건 주제넘는 거고,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친정체제를 매우 중시했고, 만기 편람형으로 자기가 다 뭔가 살펴야 됐고, 그래서 CEO한테도 동생들한테도 자녀들한테도 권한을 이양을 잘 안 하는, 끝까지. 그러니까 인생 자체를 등산으로만 생각했지, 이 등산이라는 것은 말은 등산이지만 사실은 등산했다가 이거 하산해야 하는 거잖아요. 하산길에 원래 이 사고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. 말년에 상속하는 데서 이 자녀들, 왕자들 분란도, 난도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인생을 너무 그냥 평생 올라가는 걸로만 생각해가지고 그 갈래를 타는데 좀 소홀하지 않나,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. 그리고 실질을 중시했죠. 와세다 대학의 교훈을 본따서 자기 좌우명으로 삼았는데, 상전이죠. 이 호는 코끼리 상자, 그 다음에 이 집전,
궁전할 때 집전, 코끼리 궁전이라는 얘기인데, 그리고 이 좌우명은 이렇게 자기가 나오는 와세다 대학 교훈이기도 한 화려한 것을 버리고 실제적인 것을 취한다. 그러니까 그 갈등을 불사하면서도 실질을 추구했는지 모르겠어요. 더 중요한 것은 66년대에 들었던가요? 65년도에 한일합병을 이렇게 했잖아요. 한일 협약을 했잖아요. 박정희 대통령이. 근데 이제 이 자금이 궁하기 때문에 일본서도 그렇게 뭐 독일에서도 돈 빌리러 다녔지만 다른 데서 빌려주지 않았잖아요. 독일에서는 근데 이제 간호사 가고 광부 가고 어찌 보면 참 눈물의 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서도 나온 바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박정희가 불러들여가지고 이 일본 자산을 많이 들어왔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또 못 나가게 하는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. 이 정치하는 친구들이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. 정치로서 규제하는. 근데 67년에 롯데제거를 세워가지고 신격호가 껌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거기에서 이 제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본서 껌을 잘 만들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. 이제 우리나라 기계 설비라든가 아니면 인부들의 숙련도라든가 이런 게 떨어졌겠죠, 아무래도. 그래서 쇳가루가 나왔다고, 쇳가루가 껌에서. 그런 의미가 난리가 났죠. 그래서 이게 3개월 내지 뭐 한 6개월 오랫동안 제조 정지를 시켜버리려고 했다고요. 근데 껌도 그때도 혜택가 있었던가요? 껌도 뭐 롯데 껌만 있습니까? 그리고 한 사업을 3개월 쉰다는 건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1, 2개월 매출이 반토막 나도 재계하기 힘든 판국에 그렇게 제조 정지를 몇 개월 매겨버리면 끝나는 거죠, 어찌 보면. 근데 이제 박정희, 너 그럼 그때 호텔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외국인 뭐 통상 외교 하려고 해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외국인들이 외교를 하려고 해도 외국인이 와서 머물 호텔도 없는 그 시대 아닙니까? 60년 되면. 너 그러면 여기다 호텔을 지으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호텔을 짓게 하는데 그 호텔만 지어요. 기업인들 역시 실질 숭상하는 신격그런. 근데 제가 그걸 짓겠는데 그럼 쇼핑센터도 좀 지켜 줍시다 하고 빅딜을 한다고 요구를 하니까 또 들어줬죠. 근데 일본의 발전상을 보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찌 보면 유통으로 뛰어든 점이 있죠. 그 밖에 이제 뭐 롯데 케미칼이라든가 여러 분야로 진출하게 되죠. 오늘날 우리 지금 여기 5대 재벌 이제 롯데인데 현대, 삼성, SK, LG, 롯데 둘러보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? 저기도 이렇게 앞뒤 보면 뭐 롯데 하이마트 보이고 롯데 슈퍼 가서 뭐 사야 되고 롯데 껌 씹어야 되고 삼성 지금 이거 찍는 것도 삼성이네요. 그 다음에 냉장고 열면 LG고 뭐 이렇게 집집마다 차는 또 현대고 집집마다 5대 재벌과 관련 안 된 게 없죠. 이렇게 해서 롯데 호텔이 시작되고 롯데 쇼핑이 시작돼가지고 지금 점포를 700개나 열었는데 중국에다도 그렇게 열었는데 중국에서는 이 이커머스 때문에 그 다음에 사드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본과 갈등하면서 요즘에 또 힘들어졌고 그리고 요즘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또 힘든데 이 판국을 이 실질 승상하는 신격호의 아들 신동빈 차남한테로 넘어갔죠. 주도권이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. 아무튼 한 80여 년 안팎을 이 경영 일선에서 10대부터 20대 초반부터니까 약 한 75년 넘게 산업 현장에서 이 롯데를 키워가지고 5대 재벌에까지 들어가게 만들었는데 창업주로서는 최근까지 살았던 거죠. 올해까지 살았으니까요. 이렇게 아들들이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. 이 유통과 물류라는 것은 이 전쟁과 관련이 많잖아요. 물류. 이게 전쟁 같은 상황에서 많이 변했거든요. 지금 격동기죠. 위기죠. 이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여러분들도 잘 지켜보시고 거기서 한 수 배워보길 바랍니다. 오늘은 아주 낭만적인
문학적인 사명을 지은 롯데, 젊은 베르텔의 슬픔, 거기에 나오는 연인에서 따온 사명을 가지고 살았지만, 그러나 이 좀 가족사가 어찌 보면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측면이 있었고, 그다음에 이제 아주 막판까지 권한을 쥐고 있다가 자식한테 승계가 되었는데, 그 롯데가 또 새로운 이 시장 변화에, 급격한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지켜보기 바랍니다. 오늘 이 필통은 이렇게 생긴 필통이네요. 이 작인데 버드나무, 민들레 이렇게 이 짜리몽땅한 필통입니다. 예, 이렇게 참 다양하죠. 사람도 재벌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남습니다. 여러분들도 잘 살아남기 바라며 건강하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